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황금 연휴 기간에도 미세먼지 탓에 야외 활동이 줄며 소매 판매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진으로 전체 산업 생산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가 최근 소비심리 개선에도 전월보다 0.9% 줄었는데 이는 지난달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며 야외 활동이 줄어 쇼핑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 만찬에서 북한과 무역 등을 주제로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과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인이 백악관을 방문해줘 엄청난 영광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 그리고 다른 복잡한 것들에 대해 우리 국민과 토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도 논의할 것이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 경제인단의 투자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향후 5년간 352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큰 규모인데요. 이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새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는 이른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조세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천명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대기업에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고소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부담은 늘리기로 했지만 현행 10%인 월세 세액 공제율을 늘려 월세 세입자 지원 등 서민과 영세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자에겐 더 걷되, 서민 지원은 확대,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목요일장을 잠시 돌아보면 2400이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2402포인트 이상에서 잠깐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요. 좋은 흐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어제 매수하던 외국인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지수 조정이 좀 나와도 이제 7월입니다. 다음 주면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코스피 대기록이 세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2400선 탈환 여부는 7월로 지금 잠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7월에는 우리나라의 어닝 시즌들 그리고 대외 변수들이 많습니다. 어닝 시즌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족 여부들 그리고 ECB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의 행보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 은행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경제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점검 끝까지 해보시고요. 다음 주 계획들, 일정들, 그리고 전략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황 점검부터 해보죠. 자, 코스피 현재 2386.95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8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0.36% 하락입니다. 자막 나가다시피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라고 나와 있는데 일중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흐름들 전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381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2387포인트 현재 포인트까지는 올라왔는데 이후에 상승 반전에는 힘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보시면 오늘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보이는데요. 어제 정반대죠. 개인은 1426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건 외국인은 좀 많이 파는데 기관은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연기금 전 주체가 조금씩 매수로 지금 가담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하락합니다. 지금 IT 관련주들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낙폭이 보이고요. 삼성물산도 잘 달리던 주식이 오늘은 조금 멈춰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현대모비스, KB금융은 하락하고요. 한국전력과 포스코가 올라갑니다. 한국전력은 약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포스코 역시 2,500원 정도 상승해서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금융 관련주들은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
다시금 2%대 강세를 보이고요. LG화학 역시 2.8%대 강세입니다. SK도 1% 정도의 좋은 흐름 가져가네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666.48포인트입니다. 일단 668포인트에서 좀 밀려 내려온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668.92포인트까지 고점 찍기도 했는데 현재 포인트 부분이 오늘의 저점 부분이네요. 665포인트 저점이고 현재는 한 1포인트 올라간 666.5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한번 볼까요?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기관이 527억 원, 외국인이 219억 원 팔고 개인은 821억 원 삽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름심화 지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대장주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카카오 역시 소폭 상승합니다. 메디톡스도 올라가고요. CJENM만이 지금 1%대의 낙폭이 보이고 로엔도 상승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다음 살펴볼까요? 하지만 SK머티리얼즈, 코미팜, 바이로메드는 하락합니다. 휴젤은 신고가 지금 갱신한 상황인데 555만 9,700원까지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고요. 컴투스도 상승합니다.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GS홈쇼핑,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 하락합니다. 신라젠은 지금 2만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오늘 첫 상장은 JA홀딩스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는 1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1142원 10전입니다. 1원 정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오늘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증시가 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좀 그래도 탄탄해 보인다, 선방하는 모습이다 라고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나스닥이 1% 넘게 빠지고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2,380선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IT가 흔들릴 때는 IT 이외,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제어하고, IT가 좀 반등을 할 때는 다른 종목들이 쉬고,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의 상대적인 낙폭은 좀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의 선순환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2,380,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2,400 돌파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출 그리고 실적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고요. 7월을 저희가 대비를 하면서 향후 주목할 만한 변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22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의 모습들이나 예컨대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주목할까요? 일단은 저희는 유가 흐름과 그리고 환율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가 지금 반등을 한다고는 하지만 45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하면 하반기 내내 유가 증가율이, 유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평균 유가가 44달러, 그리고 4분기 평균 유가가 49달러였음을 감안해봤을 때 YY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은 45달러를 크게 넘어서고 연말에는 5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물가지표뿐만 아니라 경제지표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신흥국의 수출 증가율이 한국 수출을 또 굉장히 많이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 수요가 좀 약해질 경우 국내 수출이라든지 국내 기업 실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유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코스피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뭐 미국 통화 정책이라든지 긴축 사이클이 큰 변화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 신호로 읽혀졌던 그런 기대감이나 투자 심리도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최근까지 외국인 매수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물론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꼭 빠지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115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 7월 5일 FMC 회의 의사로 6월에 있었던 FMC 회의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지켜보시면 향후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로까지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향후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400선 재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중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중국 PMI 지표 발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5일에는 6월 FMC 의사록 공개, 7월 7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기대와 그리고 경계감의 좀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2400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산 기준으로 명목 GDP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코스피 2400 이상에서의 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논란, 다시 말씀드리면 리레이팅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추세적인 흐름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400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세적인 반전은 아마 4분기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들의 모멘텀이나 그런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난 이후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 특히 시크리컬,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함께 오래된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크리컬 업종들의 비중 축소, 그리고 IT는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참 잘 가던 글로벌 증시도 한마디에 삐그덕거린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ECB 드라기 총재를 비롯해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그리고 연준 인사들까지 발언들을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한마디씩 하고 있고, 시장을 저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들이나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지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네네. 포르투갈의 신트라라는 도시에서 예. 22 연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22 버전의 그냥 그 잭슨홀 회의가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꽤 장문의 연설을 했고요. 네네. 그 양반 그 특유의 연설문 원고에 이렇게 머리 박고 읽다가 한 번씩 카메라 쳐다보고 하는 그런 연설인데, 네. 아주 더 큰 자리, 더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지, 나중에 논문 표절 청문회 안 걸리려고 하는지 아주 레퍼런스 또박또박 달고, 무슨 논문 갖다 쓰듯이 했는데, 요점은 뭐였느냐. 어쨌거나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을 내놨었죠.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유로달러 차트 한번 보시죠. 유로달러 차트요? 유로달러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그날 유로가 오른쪽 보시죠. 훌쩍 뛰었습니다. 네. 화요일 날. 이거 유로 강세를 의미하죠. 유로 강세를 의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려고 했던 거는 그 이후에 콘스탄시오 부총재 내지는 또 무슨 로이터를 통해서 익명의 소식통. 네네. 일종의 이제 시장의 감복이라 해야 될까. 드라기 총재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다.
계속 이제 부양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네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시장은 안 믿고 그냥 갑니다. 가는 상황이고 그림으로 조금 더 큰 그림, 이 그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렸죠. 예, 월간 차트로. 자, 지금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2014년 하반기부터 한 1년 가까이 엄청난 저항이 왔다가 그 이후에 여기서 돈 벌기 참 어렵죠. 네. 증시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만 다른 시장들이 특히 뭐 할 게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재밌는 거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말이죠. 채 열흘이 안 됐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지난 20일 날만 하더라도 뭐 금리 올릴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양반이 예. 이제는 또 서서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옐렌 의장 우리 뭐 알다시피 예. 6월 FMC에서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까지 끄집어내고. 네네. 자, 지금 요약하자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유로 차트는 이제 대충 보실 만큼 보셨으니까. 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네네. 항공모함이 도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돌려면은 꽤 이렇게 큰 바다에 큰 궤적을 그릴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무슨 뭐 바나나 보트 이렇게 방향 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네. 그러니 2008년 이후에 연준,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중국, 영국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저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갖고 양적 완화해서 국채도 사준다, 모기 채권도 사준다, 유럽 같은 경우는 회사채도 사주마. 심지어 저희 뭐 팟캐스트 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배추도 사주겠구나. 뭐 그런 소리 했는데 예. 이게 끝나간다는 얘기죠. 좀 더 비유하자면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호수 꽂고 뭐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위로 그냥 이렇게 물렁물렁한 음식 투여하고 예. 링거 꽂고 산소 호흡기 다는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면은 날씨로 비유하자면은 지금 쌩쌩 추워서 외투 입고 목도리 하고 막 모자 쓰고 귀마개까지 하고 다닐 정도는 아니잖아. 하나씩 벗자. 날도 더워지는데.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라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 시장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 거야 하는 얘기예요. 얘기인데 이제 시장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연준에 대해서는 너희 그렇게까지 금리 올릴 수 있겠어? 양적 긴축 진짜 할 수 있겠어? 하는 어떤 팽팽한 네, 어떤 있죠, 서로 간의 어떤 불신이라고도 할까 뭐 그런 상황인데 말이 제가 자꾸 길어지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돈을 풀던 중앙은행들이 돈을 이제 덜 푸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예. 그 이유는 앞으로 현재는 인플레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다. 곧 인플레 회복된다. 경기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실제 그 의미는 대충 이제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또 시장의 그런 의미입니다. 얘들 2008년 같은 꼴은 더 이전에 2000년 같은 꼴은 당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안정, 시장이 약간 거품을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증시는 주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달러에 대해서 약했던 것들은 우리도 그럼 같이 줄일 건데 하는 차원에서 달러도 강해지고 파운드도 강해지고. 그런데 우리 원화도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강해지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럼 한번 이따 시간 내면 네,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유럽 쪽 얘기는 길게 딱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34개 대형은행 자본 지출 계획을 이례적인 거 아니까 모두 승인을 한 부분, 이게 예. 모두 승인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의심을 가졌었는데, 야, 트럼프는 정말 한다면 하는구나, 금융 완화한다더니 진짜 하는구나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이게 된 것도 신기하고 앞으로도 완화 정책이 그럼 기조가 계속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적 완화 정책, 예.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 뭐 전대미문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경기는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거 하나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라도 건져야죠. 네네. 하나라도 건진 거는 뭐냐? 은행들은 살려줬습니다. 월가의 은행도 살려줬고 유럽도 지금 이탈리아 은행 뭐 또 정부가 한 170억 유로 구제금융해서 넣어줘요? 뭐 넣어준다고 하고 그리스 언제 망할까 했는데 이제는 세리지도 못하겠습니다. 몇 차 구제금융인지 예. 이제 얼마가 지원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와서 이제 은행들은 다 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상당히 조건은 가혹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통과했는 거는 그만큼 연준이 그 은행들의 썩은 자산들 다 사주고 돈 다 채워져서 대차대표가 깨끗해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어제 많이 빠졌죠. 예. 1.44% 빠졌는데 나스닥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난 6월 9일 날 급락이 왔었고 네. 그 이후에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주들이 어제 또 휘청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 다운을 당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주먹도 뻗고 하는 것 같지만 다리 풀린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주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말 보내고 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하반기 첫 거래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5, 20, 60, 이 주황색, 분홍색, 이 선이 60일선인데요. 예. 이거는 이른바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JP 모건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은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JP 모건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주간 차트로 보자면은 저는 이 점이 눈에 걸리네요. 이 시점, 즉, 여기입니다. 이 일목균형표상의 녹색선 후행 스팬, 이 일간 차트 같으면 26일 뒤로, 주간 차트 같으면 26주 뒤로 이렇게 종가를 찍어 나가는 이 부분인데, 예.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끔 들으시는 얘기 있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른바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라서 이거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고, 네. 이 대목에서 만약에 더 밀렸더라면은 이 은행주는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 부분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어쨌거나 금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올린다. 그러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간다. 은행한테는 좋다. 그 논리 하나. 그 다음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규제 완화할 것이다. 네네. 뭐 이런 것들 있었고 뭐 등등이었는데 조금은 자기적인 뭔가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모습은 보입니다. 앞으로도 예. 은행주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네. 다른 거 다 안 좋은데 은행주만 이렇게 풀고 그래서. 예. 과연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규제 완화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것은 분명한데 그쵸. 문제는 이제 트럼프 케어만 하더라도 지금 상원에서 막혀 있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 케어 이 부분이 통과돼 줘야만이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들고 해서 예산도 통과되고 그러면 인프라 투자도 하고 뭐 재정 확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합니다. 뭐 미국도 요새 갑자기 뭐 코미 관련해서 얘기 쑥 들어가고 요즘 조용하네요. 저 양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뭐 하는지 보면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오늘 뭐 네. 이제 식사하셨다고 네.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저희가 또 보도도 해드렸는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겠죠. 여러 가지 뭐 북한 문제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한미 FTA가 또 어떻게 될지 네. 뭐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네. 대북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 부분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벌써 백악관에서 아예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제시했죠. 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사드 주요 의제 아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돈 안 되는데. 그 대신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 특히 업종까지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 예. 그래서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아마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그거 하겠습니까만 웃는 그걸 하는 가운데 또 미 의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 있죠. 사드를 택하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택하든지 지금 어쨌거나 뭐 겉으로야 그거 하겠습니다만 예.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 사이에는 조금 어떤 서로 간에 분명한 어떤 세계관, 안보관, 뭐 대북관 그리고 돈의 문제 예. 이런 데 있어서까지 서로 확실하게 의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해서 뉴스 조금 더 봐야겠는데 조금 우리한테는 불리한 뭐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개정을 시사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네. 어느 정도는 그 정부 당국도 감내를 하거나 네.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감수를 하고 간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언론의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주한 미국 대사나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 부분이 지금 공석이 지금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예. 그 부분이 잘 돼야지 또 그런 연결고리가 잘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증시가 지금 주춤합니다. 일단은 네. 뭐 오늘 주춤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보니까 흘러내리는 와중에 환율은 또 보합권 네.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좀 독특한 모습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약세는 분명합니다. 최근 아까 1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른바 다이버전스. 미국은 긴축 쪽으로 다른 나라들은 완화 쪽으로 달려간다는 이 괴리에서 이제 얘들도 돌아서 같이 간다. 그러니 달러만 길길이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 이해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못 움직이던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뭔가 굉장히 항공모함이 돈다라고 비유할 정도의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면은 시장이 조용할 수가 없죠. 네. 즉 딜러들은 바빠졌습니다. 아마 이번에 바캉스 즐기기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돈 벌어야겠다 싶은 선수들은 잘 쉬지도 못하고 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달러의 이머징 통화 대비 흐름도 다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생각에 한국 원화가 계속 강해지겠고,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한국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돈이 더 들어올 텐데. 네네. 그것이 아니고, 환율이 여기서부터 한국 원화는 오히려 약세로 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생각, 내지는 글로벌이 조정받으면 서울도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코스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눈으로 보고 이제 하반기 한번, 감을 한번 느껴보시죠. 네. 코스피 지금 일간 차트 먼저 띄워보시면 이 흐름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3월 이후, 4월 한 10일 이후는 잘 왔고, 2400도 어제 찍었고, 네.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러면은 흘러내려서 또 2300 근처까지 또 흘러내리는 조정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이제 이제 달 바뀌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원하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 선은 돌파됐고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네네네. 이 1차적인 하락 추세선은 돌파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일간 차트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펼쳐봅니다만 이 121선 저항을 돌파하는 데도 한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마침내 돌파는 됐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제1감은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받치는 데까지 제가 봐서는 한 1170원까지겠는데 예. 대충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환율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향후 뭐 관전 포인트자 전략을 세우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거라면 팁이라면은 이게 1150에서 막히는 환율이 아니고 60, 70 쪽으로 자꾸 가는 달러원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예. 그 얘기는 이번 뭐 여름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 지금 이 시점에 뭐 마크 파버처럼 뭐 주가가 40% 빠지네 이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네네. 중앙은행들의 의도가 장을 꺾자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과열되고 너무 거품이 커져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무너지는 장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미연에 방지해 볼게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들한테 시장을 그렇게 마음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도덕성이 있느냐? 도덕성보다도 그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젖어 있다가 그런 식으로 긴축이라고 했을 때 시장은 지금 우리 뭐 괜찮아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화되었을 때 체력이 감당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거만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7월이에요. 네. 참 시간 빠르고 전반기 다 끝났는데 7월에 2400선을 뭐 다시 돌파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사일 것 같은데 하반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강하게 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차라리 이번에 이 중앙은행들의 어떤 긴축 전환 스탠스 예. 이걸 갖다가 빌미로 해서라도 조금 조정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00을 가더라도 튼튼하게 가고 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유야무야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뭐 기어이 2400 바로 회복하고 2500을 가버리면은 찍고 나서 많이 밀리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먼저 한번 털어낼 사람들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고 싶은 자금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 화면에 하다 667 코스닥 보니까 예. 저는 자우지가 2015년 이후에 저 666이란 코스닥 지수를 너무 자주 봅니다. 그렇게요. 계속 우리 2000년에 2900포인트도 넘었던 코스닥 지수인데. 예. 참. 언제 700포인트 가고 800포인트 갈지. 아유, 저놈의 666. 아유. 예. 667 됐네요. 소장님 말씀하시자마자 그래도 올라가긴 했네요. 네. 자, 오늘 또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조정이 좀 나옵니다. 2,400포인트 찍고 나서요. 시장 상황 점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등락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국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어제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해줬습니다. 기술주 하락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사실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하락할 차례가 왔어요. 지금 조정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국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했다. 근데도 절묘하게 삼성전자는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역시 오늘 그 후유증이 나오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그 직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생각보다도 약하더니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출발,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 약세, 그 기타 이제 그 전기전자 대형주라든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하루 이제 약하다고 해서 이제 지금 조정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최소한 여기서 이제 5일선에서 점점 멀어져서 21선까지 밀리면 이제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5일선을 지금 현재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어렵고 일단 지금은 정상적인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조정 안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5월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 얘기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지수가 이제 2,350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나중에 N자형 패턴으로 해서 한 2,6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다만 2,400을 뚫어버리고 계속 올라가면 2,500이나 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가격의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악재가 터지고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많이 빠지면 하락이 멈춥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IMF 때였어요. 1998년이었거든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27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점이 언제였냐? 98년 6월이었어요. 자, 그럼 98년 6월에 IMF에서 탈출했나요? 아닙니다.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너무 빠지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닥 IT 거품이 가장 심했던 게 어제였습니다. 99년, 2000년이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이었거든요.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은 해 나쁜 해에도 겨우 667포인트예요. 근데 코스닥 최고가가 얼마인지 아마 시청자들 모르실 겁니다. 바로 2,925포인트입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667. 왜 그러냐?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지수가 하루하루 매일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정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와야지만이 매물 소화가 되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선투자에서 벌었던 자금들이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이 경제 흐름하고 주식시장 흐름하고 똑같아요. 순환매들인 게 원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소비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적이 향상되고 실적이 향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면 다시 또 그 급여 받은 걸로 소비가 되잖아요. 그게 선순환 사이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형주, 일부 전기전자 이쪽에서만 지금 평가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단 이게 돈이 빠져나가고 돌아야 되는데요. 신규 자금은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돈은 돌지 않고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지 더 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 최근에 원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달러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왜냐하면 원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들어오기보다는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기서 조정을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따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을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업종하고 테마 쪽에 저희가 좀 그래도 눈을 돌려볼까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은 통신하고, 테마는 이제 그 유헬스케어인데요. 통신주는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매도 관점 해주시고요. 오늘 유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는데 순환매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량주에서는 첫 번째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서 홀딩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전업단기로 21선 매매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모레지예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올라가는 건 없지만 일단 보유자 홀딩하시고 미보이자는 직장인 단기로 현재가 전후로 들어가 봐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 첫 번째 테아베스트입니다. 테아베스트도 제가 홀딩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미보이자는 직장인 단기로 21선 조정이 오면 잡고 아니면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자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이자는 직장인 단기로 만약에 61선이 오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이 61선이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관점으로 취하라 그랬는데 오늘 3%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미보이자는 이제 5일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자 홀딩해 주시고요. 추세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장 마감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부분과 투자 전략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세요. 주식 비중은 전체적으로 줄이세요. 100이면은 뭐 한 75, 75면 50 정도로 줄이시고요. 종목도 5개면 한 3, 4개, 만약에 4개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로 줄이시고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 탄력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플러스인 종목은 홀딩하고 마이너스인 종목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물 매도 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주식 선물 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매도 포지션 취했던 추세 매매 3가지, 단타 매매 7가지, 무려 10종목의 주식 선물 매도를 현재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연회 소식 있던데요. 네. 7월 15일 오후 2시에 합니다. 토요일이고요.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월에는 없기 때문에 7월에 좋은 기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타임 많은 종목들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